IT의 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의 신입니다. 저희 채널이 곧 6,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수! 제가 저번에 구독자분들 지칭하는 단어 제안해달라고 했잖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아티, IT의 신에 따서 아티, 아띠, 있지, 뭐 이런 여러가지 제안을 주셨는데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신 분은요, 제가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들과 함께 채널 좀 더 열심히 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틀면 나온다는 소리 있는데요,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채널 키워야지 콘텐츠도 강화하고 좋은 게스트 분도 모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반도체예요. 보니까 반도체 쪽이 어려운데 계속 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랑말랑한 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딱딱한 거 계속 할게요. 자, 오늘은 증착 공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착이라는 게요, 전공정에서 4대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착이 있고 노광이 있고 식각이 있고 세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3대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세정 빼고 3대 공정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비중이 제일 떨어지긴 하는데 국내 국산화가 가장 활발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착들이 있는데요. 전체 공정 비용에서 보면 노광이 한 40%, 그리고 식각이 한 30%, 그리고 증착이 한 25% 정도 되고 있는데요. 노광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매년 노광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증착 쪽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국산화 노력이 활발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요, 이런 4대 국내 증착 장비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원익 IPS는 PECVD, 그리고 유진테크는 LPCVD,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ALD 쪽으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는 PECVD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ALD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원익 IPS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계어처럼 보이시잖아요. 이게 CVD라는 게 뭐냐면 화학기상 증착 방법이랍니다. 화학기상 증착. 챔버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가스들을 반응을 시킵니다. 가스. 여러 가지 가스들을 반응시켰어요. 여기 웨이퍼가 있잖아요. 여기 얇은 방막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이퍼가 될 거고요. 예전에는 방막이라는 게 1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얇은 두께를 이제 방막이라 그랬는데요. 점점 더 얇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분자 단위를 넘어서 원자까지 증착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원래 반도체 초창기에는요, PVD라는 기술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 증착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퍼터링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 디스플레이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고요. PVD라는 게 뭐냐면요, 금속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그럴게요. 이게 이제 타깃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주면요, 이게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어요.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는데 여기 플라즈마 상태로 막 떠 있잖아요.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데요, 이걸 물리적으로 박아 넣는 거예요, 이온을. 그러면 얇은 방막이 생길 텐데요. 문제가 여기 이제 웨이퍼가 있으면 이 표면에 막 물리적으로 박아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크랙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반도체 쪽은 많이 안 쓰고요. 뭐 터치 스크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은 대부분 CVD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미세 공정을 갈수록 ALD 쪽을 많이 쓰고 있어요. ALD는 원자 단위로 이제 증착을 하는 거니까 훨씬 얇은 방막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공정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공정 속도가 느리니까 많이 못 썼는데 이걸 왜 쓸 수 있게 됐냐? EUV를 적용하면서요, 마스킹 수가 확 줄었어요. 마스킹 수가 확 주니까 이 ALD를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CVD가 대세잖아요. CVD는 반도체 공정의 메인 증착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저기압, 고밀도, 얇은 방막, 이렇게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으로 하면 가스 반응을 시키기가 더 힘들잖아요. 기압이 높을수록 가스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압으로 해야 되니까 LPCVD, 이제 저기압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고밀도로 하려면 낮은 기압에서 또 치밀한 막질을 얻으려면 밀도를 높게 가려니까 더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얇은 방막은 분자 단위에서 원자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정 속도하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이게 막질은 좋아지는데 공정 속도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 일단 LPCVD 같은 경우는요, 막질의 질은 굉장히 좋은데요, 온도가 높아서 이제 이런 공정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메탈 같은 경우는 막 녹아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PCVD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온으로 가능해요. 저온으로 가능한데 문제가 있겠죠. 단점이 있습니다. 막질이 균일하지 않아요. 균일하지 않아서 임시막질로 많이 있습니다. 임시막질이 뭐냐면요, 노광 같은 데서 보면 노광에서 여러 가지 뭐 PR 같은 거 도포하고 그러잖아요. 포토레지스트. 이제 요 웨이퍼에 보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해서 이렇게 노광을 하잖아요. 노광을 하면 이제 이 부분만 딱딱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미세공정으로 갈수록 PR 두께를 굉장히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얇고 좁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옆으로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요게 하나 더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 하드 코팅을 합니다. 보통 하드 코팅 할 때 이제 PCVD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 랜드 같은 경우는 뭐 128단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코팅해주고 깎고 코팅해주고 깎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PCVD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LPCVD 같은 경우는 주로 배치라고 해서요, 여러 장, 뭐 보통 몇십 장씩, 30장씩, 뭐 15장씩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마다 균일한 온도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요. PCVD 같은 경우는요,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합니다. LPCVD 같은 경우는요, 텔이란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PCVD 같은 경우는요, PCVD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항상 나오는 회사죠. 그리고 램리서치, 그리고 텔,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PCVD 같은 경우는요, 원익 IPS하고 테스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모두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익 I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쪽에서 시총 넘버원 회사고요. 1분기 실적은 좀 슬로우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2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상당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CVD 쪽으로 이제 원래 잘하는데 메탈 CVD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ALD 쪽으로도 지금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 ALD는 유진테크가 이제 수주 공시 나오면서 거의 다 독점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도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메탈 CVD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구리나 텅스텐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현재 이제 메탈 CVD 같은 경우는 텔이 거의 주도하는 시장인데요, 여기 이제 경쟁 구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삼성이 GAA라는 공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IT 씬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죠, 삼성이 3나노에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ALD 장비를 써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가장 관계성이 높다는 게 원익 IPS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 지금 관련성이 높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산계 에찬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산계 에찬트 많이 하고 있는데 요게 요 공정에서는 초산계 에찬트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여기는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 세정할 때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납품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좀 못 가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가 테스라는 회사입니다. 테스는 이제 CVD 쪽으로 많이 하는 회사죠. PCVD 쪽으로 이제 하는 회사고요. 낸드 쪽, 특히 낸드 쪽,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 익스포저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요, 삼성향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낸드 하이닉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분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가 잘 나와서요, 2, 3, 4분기로 갈수록 성장성이 기대할 게 있겠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연간으로 보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P라고 해서 이제 클리닝 장비 있거든요. 클리닝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지 않고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정을 진행하고 나서 파티클 남아있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거기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삼성 파운드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각하고 세정 사이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기대감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게 당분간은 이제 낸드 쪽이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낸드 가격 흐름을 좀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투자가 언제 있을까,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낸드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박정일님이란 분이 요즘 핫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한 과거 영상들에서 많이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5G 통신 시대에서 가장 핫한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로블록스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고 해서 비즈니스 쪽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팬덤,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제페토가 가장 핫하고요. 지금 가입자가 2억 명 돌파했는데요. 9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BTS 소속사, 그죠? 하이브가 팬덤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회사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작은 회사들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백업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탑픽으로는 덱스터라는 회사를 계속 좋다고 이야기해 왔었고요.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두 회사가 괜찮고요. 최근에 상장하기도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긴 한데요. 이제 워낙 또 핫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채널 잘 되는 거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예,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 더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